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다라그 해넌입니다. 전 생후 6개월에 미국 가정으로 입양되었어요. 양부모님이 저한테 준 입양 서류에는 외동아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40년 넘게 혼자인 줄 알고 살았죠. 어릴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가족 사진 찍을 때마다 누군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친구들이 형제 얘기할 때면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했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요. 뭔가 그리웠거든요. 내 뿌리가 어디인지 알고 싶었어요.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지만 내 진짜 정체성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대에 간호대학 다닐 때 처음 한국인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때 느꼈죠.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얼굴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고. 그런데 동시에 더 외로워졌어요. 나만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은 28살에 했어요. 남편 마이클을 만났는데 첫 데이트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 가족이 없어요. 혈육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이클이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가족들을 만들어 행복하게 살면 되죠. 그러나 저는 아이들 낳고 키우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굴까? 내가 닮은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까? 특히 첫째 제이슨이 태어났을 때 그 애 얼굴 보면서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울컥했어요. 2019년에 큰 결심했어요. 47살이었는데 이제 진짜로 내 뿌리를 찾아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때 23andM이라는 DNA 검사 회사가 유명해졌거든요. 광고에서 당신의 조상을 찾아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DNA 검사해볼까? 마이클이 처음엔 말렸어요. 괜히 상처받을 수도 있어라고. 근데 저는 이미 마음 정했거든요. 더 이상 모르고 살기 싫었어요. 2019년 10월에 면봉으로 입안볼 안쪽을 문질러서 세포를 채취해서 보냈어요. 결과 나오는데 6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6주가 정말 길었어요. 매일 이메일 확인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직 안 나왔나? 확인하고 12월 3일 밤이었어요.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서 이메일 확인했는데 23andM에서 왔더라고요.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손이 떨렸어요. 진짜로. 링크 눌러서 들어갔는데 처음엔 조상 분포 나오더라고요. 100% 동아시아. 그 중에 98% 한국인. 이건 뭐 당연히 알고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밑으로 스크롤 내리니까 DNA Relatives-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클릭했는데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클로스 패밀리라고 나와 있고 Predicted Relationship of Sister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름은 에리카 M이었어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아, 회사에서 틀렸나 보다. 근데 아니었어요. 매치 확률이 99.9%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유하는 DNA가 25%라고. 그 순간 온몸이 얼었어요. 40년 넘게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언니가 나타난 거잖아요. 아니면 동생이거나. 마이클 깨웠어요. 여보, 큰일 났어. 마이클이 잠결에 왜, 무슨 일이야? 하니까 저는 울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었어. 언니가 있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이클도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같이 컴퓨터 화면 보면서 이게 진짜야? 몇 번 새로 고침했어요. 그런데 계속 똑같이 나와요. 하프 시스터. 에리카. 앤.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언니는 어디 살까? 나처럼 입양 갔을까? 우리 부모님은 왜 우리를 떼어놨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다음날 바로 23andMe 사이트에 들어가서 에리카한테 메시지 보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1시간 넘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라그라고 해요. 사이트에서 우리가 하프 시스터라고 나왔는데 혹시 한국에서 태어나셨나요? 저는 1972년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입양되었어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시지 보내고 나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쳐다봤어요. 일하면서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환자들한테 주사 놓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에리카 생각뿐이었어요. 3일 후에 답장이 왔어요. 아침 6시쯤이었는데 핸드폰 진동 소리에 벌떡 일어났거든요. 에리카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다라그, 안녕하세요. 저도 1972년에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독일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저도 평생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화상통화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진짜 언니가 맞구나. 그것도 독일에 살고 있다고. 마이클이 괜찮아? 하니까 저는 울면서 괜찮아. 너무 괜찮아 하고 했어요. 그날 저녁 8시에 스카이프로 첫 화상통화했어요. 연결되자마자 둘 다 울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5분 동안 그냥 울었거든요. 40년 만에 내 피부치를 본 거잖아요. 에리카 얼굴 보는 순간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내 언니구나. 눈매가 똑같았어요. 웃는 모습도, 손 모양도, 심지어 말하는 버릇까지 비슷하더라고요. 에리카가 독일어로 먼저 말하더라고요. 저는 못 알아듣겠으니까 영어로 해줄 수 있어? 했더니 에리카도 영어가 서툴렀어요. 그래서 구글 번역기 켜놓고 대화했죠. 에리카가 저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제가 동생이었던 거죠. 에리카도 저처럼 생후 몇 개월 만에 입양됐고 독일 미넨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에리카도 입양 서류에 외동이라고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입양 기관에서 우리를 일부러 떼어놨나?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첫 통화에서 2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은 어떤지, 직업은 뭔지. 에리카는 독일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고 남편이랑 딸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한 게 우리 취미가 똑같았어요. 둘 다 요리 좋아하고 등산 좋아하고 심지어 좋아하는 색깔까지 파란색으로 같았어요. 이게 유전인가 싶었죠. 그 다음부터는 매일 연락했어요. 시차 때문에 제가 출근하기 전 아침 6시에 통화하거나 에리카가 점심시간에 메시지 보내거나 40년 못한 대화를 다 하려는 것처럼. 한 달 후에 에리카가 제안했어요. 다라그, 우리 한국에서 만나자. 우리가 태어난 곳에서.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좋아 했죠. 2020년 3월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 2년이 정말 길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한 2년 동안 거의 매일 연락했어요. 화상통화로 서로 요리하는 모습 보여주고 가족들 소개하고 에리카 딸 소피아도 저를 이모라고 부르더라고요. 2022년 봄에 드디어 여행 제한이 풀렸어요. 에리카가 먼저 연락했어요. 다라그, 이제 갈 수 있어. 저도 바로 항공편 예약했죠. 3월 15일 인천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출발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40년 만에 내 언니를 직접 만난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마이클이 긴장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긴장 안 해요?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에리카 비행기가 베를린에서 출발해서 12시간 걸린다고 했거든요. 도착 시간 30분 전부터 게이트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명씩 나올 때마다 저 사람이 에리카일까 했는데 에리카가 나타나는 순간 바로 알았어요. 화상통화로 몇백 건 봤지만 실제로 보니까 더 닮았어요. 서로 눈이 마주치자마자 뛰어갔어요. 공항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에리카 안구 언니하고 외쳤는데
에리카도 동생이라고 한국말로 말하더라고요. 둘 다 울면서 10분 동안 그냥 안고 울었어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같이 울고 있었어요. 나중에 누군가가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에리카한테 보내줬는데 지금 봐도 눈물 나요. 첫 만남 후에 서울에서 일주일 함께 지냈어요. 명동도 가고 경복궁도 가고 우리가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병원들도 찾아가 봤어요. 매 순간이 꿈 같았어요. 서울에서 지내면서 우리 출생 기록을 찾으려고 했어요. 입양기관에도 가보고 시청에도 가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1970년대 기록들이 많이 소실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 좋게 한 곳에서 단서를 찾았어요. 서대문구청에서 1972년 출생 신고 기록을 찾아줬는데 같은 날 태어난 김씨 성을 가진 여아 2명이 있었대요. 바로 우리였던 거죠. 기록에 보니까 우리 친어머니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김순자 씨. 그때 나이가 19살이었대요. 아버지라는 공란이었고요. 미혼모였던 거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1970년대 한국에서 19살 미혼모가 쌍둥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들었을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보낸 거였구나 싶었어요. 에리카랑 둘이 울면서 얘기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를 보내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원망보다는 이해가 됐어요.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일주일 후 에리카는 독일로 돌아가고 저는 시애틀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또 울었죠. 이제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요. 제가 독일 가기도 하고 에리카가 미국 오기도 하고. 작년에는 에리카 가족 전체가 우리 집에 와서 추수감사절 보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평생 느꼈던 그 허전함이 사라졌거든요. 40년 넘게 찾던 퍼즐 조각을 드디어 찾은 기분이에요. 지금도 가끔 꿈인가 싶어요. 내게 언니가 있다는 게, 그 언니와 매일 연락한다는 게 정말 기적이죠. 에리카와 재회한 후 가장 큰 숙제가 남았어요.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찾는 거였죠. 김순자라는 이름과 1953년생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했어요. 김순자 1953년생 치니까 수백 명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잖아요. 막막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한국의 입양인 가족 찾기 전문 기관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KAS라는 곳이었어요. 거기 상담사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상담사님이 말씀하시길 1970년대 미혼모들은 대부분 본명을 쓰지 않았대요. 가명을 쓰거나 친척 이름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니까 김순자도 진짜 이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에리카랑 같이 서울 곳곳을 다녔어요. 1972년 당시 미혼모 시설들, 산부인과 병원들, 50년 전 기록이 남아있을 리 없지만 혹시나 해서요. 종로구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1970년대에는 쌍둥이를 낳으면 꼭 따로 입양 보냈대요. 한 집에서 키우기 힘드니까 서로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일부러 우리를 떼어놓으신 게 아니라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상담사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직접 찾기보다는 어머니가 여러분을 찾을 수 있게 정보를 남겨두는 게 좋다고. 그래서 KAS 홈페이지와 입양인 찾기 사이트에 우리 정보를 올렸어요. 1972년 3월에 태어난 쌍둥이 자매를 찾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김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서 안부 인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썼어요. 글을 올린 후 3개월 동안 조용했어요. 가끔 다른 분들이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하고 연락 주시긴 했지만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작년 여름에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부산에 사시는
김영숙이라는 분이셨어요. 혹시 제가 찾으시는 분일까 해서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영숙 씨 말씀이 본인이 1972년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입양 보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김순자가 아니라 김영숙이었어요. 나이도 1년 차이가 났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부산까지 내려갔거든요. 에리카도 독일에서 날아왔어요. 만나자마자 알았어요. 다른 분이시구나. 김영숙 씨도 실망하셨지만 오히려 저희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분명히 계실 거예요라고. 그분도 40년 넘게 본인 딸들을 찾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 일 후에 깨달았어요. 우리처럼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1970년대, 80년대에 해외 입양 간 아이들이 20만 명이 넘는다더라고요.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찾고 있을까요? 최근에는 DNA 데이터베이스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24맨드미 말고도 패밀리트리 DNA, 마이헤리티지 같은 곳에도 등록했거든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찾을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상담사님이 희망적인 얘기도 해주셨어요. 요즘 한국에서도 DNA 검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특히 60대, 70대 분들이 건강검진차 하시는 경우가 늘었다고. 어머니도 혹시 하실지 모르잖아요. 가끔 상상해요. 어머니가 마트에서 DNA 검사 키트 보시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모습을. 그래서 결과 보시고 내 딸들이 나를 찾고 있네 하시는 모습을요. 어머니를 찾으면서 1970년대 상황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그때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정말 혹독했대요. 가족들도 외면하고 직장도 잃고 살 곳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입양 상담사님이 들려주신 얘기가 가슴 아팠어요. 당시 미혼모들은 아이 낳고 나서 단 하루도 같이 있지 못했대요. 병원에서 바로 아이를 데려갔다고. 얼굴도 제대로 못 봤을 거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어머니가 더 보고 싶어졌어요. 19살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아이 둘을 뱃속에 품고 9개월을 버텼는데 낳자마자 헤어져야 했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에리카랑 얘기하다 보면 어머니는 우리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라고 말해요. 너무 아픈 기억이니까 잊으려고 하실지도 몰라라고. 맞는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믿고 싶어요. 가끔은 우리 생각하신다고. 작년에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한 70대 할머니가 50년 전에 입양 보낸 아들을 DNA로 찾았다는 기사였어요. 그 할머니 인터뷰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기사 보고 확신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분명히 우리를 그리워하고 계실 거라고. 어쩌면 지금도 내 딸들은 어디서 뭘 하고 살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최근에는 한국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와달라고. 아직 결정 못했지만 방송 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봐서 어머니께 닿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에리카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너무 사적인 일을 공개하는 게 맞나 했는데 요즘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라고요. 진짜로 그렇거든요. 저희 이야기 들은 다른 입양인들이 DNA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3명이 가족을 찾았다고 연락 왔어요. 정말 뿌듯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지난달에 만난 박현수 씨 이야기예요. 50대 남성분인데 저 이야기 듣고 DNA 검사했다가 캐나다에 사는 형을 찾으셨거든요. 전화로 우시면서 다라그 씨 덕분에 형을 만났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연락 받을 때마다 생각해요. 어머니를 못 찾더라도 이미 의미 있는 일을 한 거구나. 우리 이야기가 나비효과가 되어서 더 많은 가족들이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기술이 더 발전했어요. 전체 게놈 시퀀싱이라고 DNA를 완전히 분석하는 검사도 있대요.
비용이 좀 비싸지만 정확도가 훨씬 높다고 해요. 내년에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입양인 가족 찾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DNA 은행이라는 걸 만들어서 입양인들과 친가족들이 서로 찾을 수 있게 돕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머니, 저희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셨잖아요. 뱃속에 있는 10개월 동안 저희를 보호해 주셨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용기 내서 보내주셨어요. 저희는 두 나라에서 정말 잘 자랐어요.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컸고, 지금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내린 결정이 옳았어요. 혹시 저희를 만나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조건 없이 만나 뵙겠어요.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건강하시는지 확인하고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듣고 싶어요. 만약 만나기 어려우시면 그것도 이해해요. 대신 저희가 잘 살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는 서로를 찾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게 어머니가 저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를 찾는 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평생 못 찾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찾는 과정에서 에리카와 더 가까워졌고 많은 사람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었거든요. 찾기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건 꼭 혈연관계만이 아니구나. 저희를 도와주신 상담사님들, 비슷한 처지의 입양인 분들, 심지어 길에서 우연히 만난 분들까지 모두 저희 가족 찾기에 힘을 보태주셨거든요. 특히 부산에서 만났던 김영숙 씨는 지금도 연락해요. 비록 저희 어머니는 아니셨지만 저희를 진짜 딸처럼 걱정해 주세요. 명절 때마다 안부 문자도 보내시고요. 에리카가 독일에서 재미있는 일을 겪었어요. 동네 한국 음식점 사장님한테 저희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1970년대에 한국을 떠난 분이시더라고요.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면서 주변에 물어봐 주신대요. 세상이 생각보다 좁구나 싶었어요. 어디서 어떤 연결고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희 이야기를 해요. 혹시 1953년생 김순자라는 분 아세요? 하고요. 작년에는 정말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서울 지하철에서 어떤 할머니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라고요. 처음엔 왜 저러시나 했는데 할머니가 다가와서 혹시 김순자 딸이니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네 맞아요 했더니 알고 보니 그 할머니 친구분이 김순자였대요. 근데 1960년생이시더라고요. 나이가 안 맞았어요. 그래도 그 순간 심장이 터질 뻔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에리카가 그러더라고요. 다라그, 우리 어머니 이름이 정말 김순자가 맞을까? 저도 요즘 그 생각을 해요. 어쩌면 전혀 다른 이름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최근에는 접근 방법을 바꿨어요. 이름보다는 시기와 장소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1972년 3월 전후에 서울에서 쌍둥이를 낳은 미혼모들을 찾는 거죠. 범위를 좁혀서 더 정확하게 찾아보려고요. 한국입양보회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거기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도와주세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거든요. 그 말 듣고 힘이 나요. 그런데 요즘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만약 어머니를 찾으면 뭐라고 첫 인사를 해야 할까요? 40년 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제거든요. 에리카랑 밤새 얘기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갑자기 50살 다 된 딸들이 나타나면 당황스러우실 텐데. 게다가 외국에서 자란 딸들이니까 한국말도 서툴고 어머니가 부담스러워하시면 어떡하죠? 상담사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너무 앞서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찾는 게 먼저고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릴 거예요라고. 맞는 말이에요. 에리카랑 처음 만났을 때도 말이 필요 없었잖아요.
최근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에 사는 한 입양인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친가족을 찾았다는 거예요. 얼굴 인식 기술로 비슷한 얼굴을 찾아내는 거래요. 신기하죠? 저희도 그 방법을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랑 에리카 얼굴을 분석해서 비슷한 얼굴의 한국 여성들을 찾아보는 거죠.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가끔 꿈을 꿔요. 어머니와 만나는 꿈을요. 꿈에서는 어머니가 젊은 모습이에요. 19살 때 모습으로 나타나서 미안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씀하세요. 깨면 항상 눈물이 나요. 에리카도 비슷한 꿈을 꾼다고 해요. 신기하게도 저희가 꾸는 어머니 꿈이 비슷해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로 나타나신대요. 이것도 쌍둥이의 신비일까요? 어머니를 찾는 일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어요. 에리카도 마찬가지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어머니에 대한 소식이 있을까 생각해요. 핸드폰 확인하는 것도 습관이 됐고요. 주변에서는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집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완성되지 않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를 찾으면서 한국의 다른 면도 많이 알게 됐어요. 1970년대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여성들의 인권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그 시대에 미혼모로 산다는 건 정말 지옥이었을 거예요. 입양기관에서 난난한 할머니가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당시에는 미혼모들이 가족한테도 말 못하고 몰래 서울로 올라왔대요. 친척집 간다고 거짓말하고 임신 막달까지 숨어 지냈다고요. 그 할머니 말씀이 어머니들이 병원에서 아이 낳고 나면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평생 그 비밀을 혼자 가슴에 묻고 살았다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어쩌면 우리 어머니도 그랬을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다른 자녀들 낳고 평범하게 사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슴 한구석에는 항상 저희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셨을 거고요. 만약 어머니에게 다른 자녀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희 이북 형제들 말이에요. 그분들은 자기 어머니에게 입양 보낸 딸들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른다면, 갑자기 알게 되면 충격받지 않을까요? 에리카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나타나면 어머니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어라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한 입양인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친어머니를 찾았는데 어머니가 거부하신 경우도 있대요. 과거는 과거야. 이제 와서 왜 찾아와? 라고 하시면서 만나주지 않으셨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무서워져요. 반대로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70대 어머니가 60년 만에 아들을 만나서 하루도 잊은 적 없다면서 펑펑 우신 경우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희망이 생겨요. 결국 어머니의 마음 하나에 달린 거죠. 저희가 아무리 간절해도 어머니가 거부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해요. 부담 주지 않게. 요즘은 이런 생각도 해요. 설사 어머니를 못 찾더라도 괜찮다고. 저희는 이미 서로를 찾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어머니는 덤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포기할 수는 없어요. 에리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포기하면 어머니는 영원히 우리를 못 찾으셔. 맞는 말이에요. 어쩌면 어머니도 저희를 찾고 계실지 모르잖아요. 작년에 한국 뉴스에서 본 건데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 DNA 검사가 유행이래요.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 선물로 해드린다고. 혹시 저희 어머니도 그런 선물을 받으실까요? 상상해봐요. 어머니가 자녀분들한테 DNA 검사 결과 받으시고 호기심에 가족 찾기 메뉴를 눌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까운 친척 다라그, 에리카라는 이름을 보시는 순간 어떤 기분이실까요? 최근에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어요.
1972년 서울시 산부인과 협회 명단을 구했거든요. 당시 쌍둥이 출산이 가능했던 병원들이 15곳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씩 방문해서 혹시 기록이 남아있나 확인해 보려고요. 대부분 병원들이 없어졌지만 몇 군데는 아직 운영 중이에요. 어제 그 중 한 곳에 갔는데 원장님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50년 전 기록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주변에 물어볼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관심과 도움이 모이면 언젠가는 길이 열릴 거라고 믿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 정말 따뜻해요. 저희 사정 얘기하면 누구나 도우려고 하세요. 에리카가 독일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독일에 사는 한국 교민들 모임에 나가서 저희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1953년생 김순자라는 분 아시는 분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신기한 건 한국계 독일인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향에서 떨어져 사니까 그 심정 안다면서 자기 SNS에 저희 이야기 올려주시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퍼뜨려 주시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머니를 찾는 과정에서 만난 이 모든 분들이 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어쩌면 어머니보다 먼저 만나야 할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작년에 부산에서 만난 김영숙 씨가 요즘 자주 연락 주세요. 나도 내 딸들 찾고 있으니까 서로 힘내자면서 그분도 40년 넘게 딸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우리끼리 찾기 동지라고 불러요. 김영숙 씨랑 얘기하다 보면 정말 많이 배워요. 그분이 저희보다 10년 먼저 찾기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엔 막막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길이 열린다고. 그분 말씀이 요즘 한국에서 DNA 검사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백 명씩 늘고 있대요. 특히 60대, 70대 분들이 많다고. 건강검진 차하는 분들도 있고 가족력 알아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머니가 그 중 한 분이실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DNA 검사 키트를 주문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최근에 재미있는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의 한 유튜버가 저희 이야기로 영상 만들어 보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입양, 가족 찾기에 관심 많다면서 새로운 경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리카는 처음엔 유튜브는 너무 가볍지 않나 했는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젊은 세대일 수도 있잖아. 손자, 손녀들이 유튜브 보여드릴 수도 있고라고. 맞는 말이에요. 요즘 70대도 스마트폰 쓰시고 유튜브 보시잖아요. 어머니도 어쩌면 입양 가족 찾기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 보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다음 달에 그 유튜버랑 영상 찍기로. 제목을 40년 만에 난난 쌍둥이 자매 이제 엄마를 찾습니다로 정했어요. 직설적이지만 임팩트 있죠? 영상에서는 저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입양인들 이야기도 같이 다룰 예정이에요. 당신도 모르는 가족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밤마다 기도해요. 종교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빌고 싶거든요. 제발 어머니가 건강하게 살아계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희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에리카도 독일에서 똑같이 기도한다고 해요. 시차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간에 기도하지만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어요. 어머니께로요. 어제 에리카한테서 깜짝 소식을 들었어요. 독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희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자매 교회에 연락해 주셨대요. 혹시 교인 중에 아는 분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정말 감동이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관심과 사랑이잖아요. 이런 네트워크가 하나둘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어머니께 닿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가끔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만약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어떡하죠? 1953년생이면 지금 71세인데 건강하게 살아 계실까요?
이런 생각하면 더 급해져요. 상담사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70대는 정말 젊어요. 게다가 어머니들은 강해요. 자식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 오래 사신다고라고. 그 말 듣고 마음이 좀 놓였어요. 최근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1972년 3월 전후에 태어난 다른 입양인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혹시 저희와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면 그 부모들끼리 연결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벌써 3명을 찾았어요. 모두 1972년 봄에 태어나서 해외로 입양 간 분들이에요. 그중 한 분은 호주에 계시고 한 분은 프랑스에 계셔요. 서로 정보 공유하기로 했어요. 신기한 건 그분들도 다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 친부모는 누굴까? 형제자매는 있을까? 같은 질문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가 돼요. 그분들과 함께 1972년생 입양인 모임을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화상회의로 만나서 서로 근황 공유하고 가족 찾기 정보도 나누고 정말 든든해요. 그 중에 정말 운 좋은 분이 있어요. 작년에 친어머니를 찾으셨거든요.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평생 그분을 그리워하고 계셨대요. 만나자마자 내 딸이라고 부르면서 우셨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희망이 생겨요. 우리 어머니도 분명히 저희를 그리워하고 계실 거라고. 어쩌면 지금도 내 딸들은 어디 있을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분이 알려준 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혈액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혈액형을 찾기 정보에 추가했어요. 저는 A형, 에리카는 B형이거든요. 상담사님이 혈액형이 다른 쌍둥이는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저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어머니가 기억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낳은 쌍둥이는 혈액형이 달랐는데 하고. 요즘은 한국 드라마도 자주 봐요. 가족 찾기 소재가 나오는 드라마들 말이에요. 보면서 우리 이야기도 드라마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요. 실제로 몇 곳에서 드라마 제작 제안도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거절하고 있어요. 드라마는 각색이 들어가잖아요. 저희는 진짜 이야기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허구가 아닌 현실에 무게감을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대신 다큐멘터리는 고려해보고 있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찾아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죠. 성공하든 실패하든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에리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만약 어머니를 찾으면 다큐 마지막에 어머니 인터뷰도 넣자고. 어머니 입장에서 50년 전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시는 거죠.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기사 써달라고 연락 왔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어머니께 닿을 확률도 높아지니까 좋은 일이에요. 기사 나간 후에 정말 많은 연락이 왔어요. 대부분 응원 메시지였는데 그 중에 몇 개는 정말 놀라웠어요. 저도 1972년에 쌍둥이를 보낸 적이 있어요. 라는 연락들이었거든요. 물론 대부분 다른 분들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점점 범위를 좁혀갈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진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를 찾는 일이 제 인생의 미션이 됐어요. 에리카도 마찬가지고요. 포기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어디 계시든 어떤 상황이시든 꼭 찾아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요즘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 정부에서 해외 입양인 뿌리찾기 지원센터를 새로 만든다고 발표했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정말 기대돼요. 그 센터에서는 AI 기술도 활용한다고 해요. 입양인들의 얼굴을 분석해서 비슷한 얼굴의 한국인들을 찾아주는 거래요. 과학의 힘으로 50년 전 비밀을 풀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에리카가 독일에서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독일 TV에서 저희 이야기를 방송했는데 그걸 본 한국계 독일인이 연락을 했대요. 제 어머니가 1950년대생인데 혹시 하면서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분이셨지만 그 과정에서 독일에 사는 한국인 네트워크를 알게 됐어요.
그분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들한테 저희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입소문이 퍼지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광고나 기사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달이 더 진심이 담기잖아요. 작년 말에 정말 가슴 뛰는 일이 있었어요. 부산에 사시는 어떤 할머니가 손녀를 통해 저희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손녀가 할머니 대신 연락을 했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1953년생인데 젊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으셨대요. 혹시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할머니일까 해서 연락드려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급하게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에리카도 독일에서 비행기 타고 왔고요. 설마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만나보니 다른 분이셨어요. 나이도 맞지 않았고요. 그래도 그 할머니가 저희한테 해주신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젊었을 때 힘든 일을 겪은 여자들이 정말 많았어. 너희 어머니도 분명히 살아계실 거야.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에리카랑 얘기했어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전국에 저희를 응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감동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해주신 조언이 있어요. 요즘 노인정에서 DNA 검사 얘기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건강관리 차 하는 분들이 늘고 있으니까 무인정에도 정보를 알려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서울 곳곳에 노인정을 다니고 있어요. 허락받고 들어가서 저희 이야기 간단히 말씀드리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연락 달라고 부탁드려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세요. 아이고, 불쌍해라. 우리가 도와줄게 뭐나 하시면서 한국의 정이 느껴져요. 어떤 할아버지는 나도 전쟁 때 가족과 헤어져서 평생 못 만났다면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너희는 꼭 만날 수 있을 거다.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노인정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겪으신 이별의 아픔이 정말 크구나. 전쟁, 가난, 이상가족. 저희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강남구 한 노인정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 김순자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자세히 여쭤봤더니 1955년생이셨어요. 나이가 안 맞았지만 그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그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김순자가 얼마나 흔한 이름인지 몰랐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1950년대생 중에 김순자는 정말 많으시거든요. 최근에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이름보다는 다른 특징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쌍둥이를 낳으셨다는 것, 1972년 3월이라는 것, 19살이었다는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는 분을 찾는 거죠. 상담사님이 그게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순자라는 이름은 가명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른 확실한 정보로 접근하는 게 낫다고. 에리카가 독일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찾고 있어요. 독일에 있는 한국 교민 모임에 가서 1972년에 한국에서 쌍둥이 입양 보낸 분 아시는 분이라고 물어보고 다녀요. 독일에서도 반응이 좋대요. 교민 1세대 분들이 그때 그런 일이 참 많았지 하면서 주변에 물어봐 주신다고 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고향 사람들끼리는 서로 아는 게 많거든요. 어제 에리카한테서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함부르크에 사시는 한 할머니가 1970년대에 한국에서 입양 기관 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저희 케이스를 기억하실 수도 있대요. 그분을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에리카가 직접 찾아뵐 예정이고요. 50년 전 일이지만 혹시나 해서요. 당시 입양 과정이 어땠는지라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밤에 잠들기 전에 상상해요. 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순간을 어떤 표정으로 저희를 보실까? 뭐라고 첫마디를 하실까? 우실까? 웃으실까? 에리카는 어머니가 우리를 알아보실까? 하고 걱정해요. 생후 6개월에 헤어졌으니까
기억이 없으실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알아보실 거라고 믿어요. 어머니의 직감으로 가끔 이런 꿈도 꿔요. 어머니가 저희를 먼저 찾아오시는 꿈이에요. 내가 너희 엄마다라고 하시면서 안아주시는. 깨고 나면 아쉽지만 그런 꿈 꿀 때는 정말 행복해요. 최근에 한국입양보회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올해부터 DNA 매칭 시스템을 더 강화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서 찾을 확률을 높인다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예산을 늘려서 해외 입양인 가족 찾기를 적극 지원한다고 해요. 인력도 늘리고 기술도 업그레이드하고 정말 희망적이에요. 어머니를 찾는 게 제 인생 최대 목표가 됐어요. 다른 모든 일도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간절한 건 없어요. 에리카도 똑같다고 해요. 자매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거죠. 혹시 이 이야기를 보시는 분 중에 저희 어머니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연락 주세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만나서 그동안 건강하셨는지 안부 인사나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와 비슷하게 친어머니를 찾던 한 입양인 분이 어머니를 찾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저희도 50대고 어머니는 70대시잖아요. 더 늦기 전에 꼭 만나야겠다는 절박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부끄러움 버리고 방송도 나가고 신문 인터뷰도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저희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KBS 다큐에서 출연 제안이 왔어요. 일주일 동안 저희 일상을 밀착 취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찾아가는 과정을 다큐로 만들자고. 처음엔 너무 사적인 얘기를 공개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 에리카가 설득했어요. TV 보시는 어머니가 우리를 알아보실 수도 있잖아라고. 맞는 말이에요. 출연하기로 결정했어요. 다음 달에 촬영 시작이에요. 조금 부담스럽지만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요즘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만나면 한국말로 대화하고 싶거든요. 어머니, 저예요. 다라그에요라고 유창하게 말하고 싶어요. 에리카도 독일에서 한국어 선생님 모시고 배우고 있어요. 화상 통화할 때 서로 한국말로 대화 연습해요. 어색하지만 재미있어요. 어머니를 위한 준비니까.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어머니가 TV에서 저희를 보시고, 저 아이들이 혹시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는 모습을, 그래서 방송국에 전화하시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어머니,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고 계시다면 꼭 연락 주세요. 다라그 해넌, 에리카 밀러. 1972년 3월에 태어난 쌍둥이 자매입니다. 저희는 잘 자랐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딸들이 되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를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지켜주셨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용기 내서 보내주셨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간호사가 되었어요. 많은 환자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에리카는 독일에서 교사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어요. 저희 둘 다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자녀들도 있고요. 어머니의 외손자, 외손녀들이에요. 그 아이들도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해요. 조건 없이 만나고 싶어요. 어떤 상황이시든 어디 계시든 그냥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건강하신지 확인하고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듣고 싶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만약 다른 가족분들이 계셔서 부담스러우시다면 저희만 조용히 만나도 돼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저희는 어머니가 편하신 방법이면 뭐든 좋아요. 혹시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들으시게 된다면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비난하거나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감사해요. 사랑해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를 찾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족의 소중함, 사람들의 따뜻함, 포기하지 않는 것의 가치. 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에리카와 제가 만난 것도 기적이었지만 언젠가 어머니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을게요. 어머니,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려요. 혹시 주변에 1953년생 여성분 중에 젊었을 때 힘든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희처럼 가족을 찾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늘고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증명해 드릴게요. 이제 저희 이야기가 끝나가네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어머니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찾은 후에 새로운 가족 이야기를 만들어 갈 거예요. 몇 년 후에 다시 만나면 좋겠어요. 그때는 어머니를 찾았어요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어머니와 함께 나와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해주실 말씀이 궁금해요. 50년 전 그날의 이야기,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저희를 그리워하셨는지, 모든 게 궁금해요. 혹시 어머니께서 다른 자녀분들을 두고 계시다면 그 형제 자매들도 만나보고 싶어요. 저희가 몰랐던 가족들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싶거든요. 에리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어머니를 찾는 건 그 행복을 완성하는 일이야. 맞는 말이에요. 욕심이 아니라 완성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가족의 소중함,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함, 좋은 교육이 되고 있어요. 마이클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지금은 적극 지지해줘요. 당신이 행복해야 우리 가족도 행복하다면서 정말 고마운 남편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찾을 거예요. 방법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어머니를 만날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의 사명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께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어머니, 저희는 여기 있어요.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연락 주세요. 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부탁드려요. 주변에 혹시 저희 이야기와 비슷한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50년 만에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저희처럼 가족을 찾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저희가 만약 어머니를 찾게 되면 그 순간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어요. 기쁨도 함께 나누고 감동도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저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분들의 이야기니까요. 혹시 과거에 어려운 일로 아이를 보내신 분들, 지금도 마음의 짐을 지고 계신 분들, 자책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19살이었어요. 그 나이에 그 시대의 쌍둥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불가능했을 거예요.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입양을 보낸다는 게 포기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 알아요.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걸. 그 사랑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혹시 저희와 같은 상황의 자녀분들이 여러분을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DNA 검사 한번 해보세요. 용기 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이들이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고마워할 거예요. 건강하게 키워준 양부모님들께 고마워하듯이
생명을 주신 친부모님들께도 고마워할 거예요.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있어요. 50년이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이해가 돼요. 어머니의 아픔도, 어머니의 선택도.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에리카가 독일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찾는 건 과거를 바꾸려는 게 아니야.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려는 거야. 정말 맞는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앞으로 함께할 시간을 기대해요. 그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만날 때는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날까지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기다리고 있어요.